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20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를 해왔고요. 시장 전문가로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 전문가로서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동산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집 사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속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이제 네. 이거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모든 집들이 다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가 얼마큼 올랐냐면은 2020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 올랐어요. 그럼 얼마 안 올랐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보다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만 오른 것들이고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던 아파트들은 안 오른 거거든요. 평균이 그만큼인 거잖아요. 그럼 아마 어떤 아파트가 올랐냐?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허구에서 분양가 책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워낙 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억에 분양한 게 15억이 됐잖아요.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200%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니까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외에 나홀로 아파트들, 구축들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게 언제 올랐느냐? 지금 오르고 있어요. 2년 동안 거의 안 오르고 있다가, 새 아파트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물도 없고, 실거주역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나홀로 아파트도 오르고 있거든요. 키 맞추기. 예. 그리고 경기도, 인천이 지금 오르고 있고, 결국은 매번 다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적게 되면 올라가는 것들이고, 많게 되면은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신규로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9년도가 4만 8천 세대, 2020년도가 5만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2만 6천 밖에 안 돼요. 입주 물량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변두리 지역의 구축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까지. 그러니까 늘 오르는 게 아니란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서울의 수급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물론 서울의 수급은요, 서울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에 공급이 많이 되면 분산도 되거든요. 그 수급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한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은 좀 얘기는 하겠지만 좀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 웬만한 지역과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향후 3년 동안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입지들 중에 괜찮은 아파트는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안 오르는 아파트는 또 안 오릅니다. 안 오르는 아파트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입지가 정말 나쁘거나 혐오시설이 없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그 중구, 서대문구 그 사이잖아요. 요 사이에 안 오르는 아파트가 꽤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요 주변에요. 예, 제가 아파트 명은 공급하지 않겠는데 그런 아파트는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안 오를 거니까. 예, 왜냐면은 20년째 가격이 같아요. 그냥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청정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유구한. 예. 그 아파트 공실 없어요. 심지어 월세도 나오는 아파트인데 가격 안 올라요. 그게 그 70년대 입주한 아파트일 텐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중 1단지랑 거의 같은 분양가였다면 믿으시겠어요? 70년대 때. 예, 같은 거의 분양가도 같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 안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그건 예를 들어도 매매를 잘 안 하실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준한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곳곳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피하셔서 웬만한 실거주가 가능한 아파트 사신다고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을 찾는 것들보다 하락하지 않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경기권이라든지 인천권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많게 생겼어요. 정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게 다 경기도 인천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요, 분양할 때부터 빠질 수 있어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고양시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럼 일산 신도시 저 뒤쪽에 일산 서구나 동구 쪽에 있는 구축도에 나홀로 아파트들 입지 나쁜 데 있잖아요. 그럼 100% 조정이 될 거예요, 거기는. 왜냐면 지난 10년도 그렇게 조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워낙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창릉 신도시가 되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남 교산 신도시 뒤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고 경쟁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남양주 왕수 신도시가 무려 6만 6천 세대인데 그럼 남양주 중에 올라갈 아파트도 있지만 빠질 아파트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 도심 내에 있는 아파트가 빠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예. 수요가 꾸준한. 입주 물량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에 이제 10년 주기설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10년 주기설은 원래부터 유효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그건 짜맞추기,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말장난이에요. 왜냐면은
97년도에 IMF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없었으면은 지금도요, 2008년 이후에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갔다 조정됐다. 단기적인 그런 상승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것들이지 막 폭등하거나 그런 시장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주기소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쪽 주식 쪽이나 이 산업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많이 사놨다가 다 소진될 때까지 다 팔릴 때까지 안 사다가 나이 사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주택은요, 계속 이사를 가야 되고 계속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오신 게 뭐냐면은 주택은요, 투자 상품일 수도 있지만 실거주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100%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들은 100% 투자잖아요. 부동산은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60% 이상은 실거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거주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실거주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빠진다고 집을 던져놓고 공실을 비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주기서를 갖고 분석하시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억지로 그냥 그건 사후적으로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네.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많이 오르니까 이제야 또 오르는 곳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곳들은 사도 될까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으로서 대회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강조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만 하실 거면 지금 당장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방송 오전에 보셨으면 오후에 가서 계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 전에 공부가 돼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어떤 네. 아파트가 올라갈 것인지. 그냥 그걸 왜 주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파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샀다 팔았다 반복해야 돼요.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근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집값 빠졌다고 집을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 빠진 상태에서 또 빠진 다른 집 가면 되는 것들인데 그게 왜 주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투자 목적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집을 사신 다음부터는요, 집값이 빠져도 좀 둔감해져요.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집값이 올라갈 때 집이 없는 분들이 불안해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지금처럼 시장에 전세든 월세든 일반 매물이든 매물 숫자가 없을 때 이사를 못 가서 내가 원하는 입지에 못 가서 밀려날 때 다른 쪽으로 갈 때 이럴 때 좀 상시적인 박탈감이 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건 사이버머니고 그냥 우리 시가인 것들이지 그것도 현찰을 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집들은 지금 당장 사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다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규제하고 있는 것들은 규제 지역 내에 아파트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규제 지역 외에 아파트를 투자하시거나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들을 투자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지 지금 집 때문에 특히 내 집도 없는 분들이 더 고민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산 가격이 꼭지라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실거주 할 건데 뭘 그냥 평생 사셔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엄청난 또 위로가 되는 선생님 말씀. 집값 떨어지는데 그게 뭐가 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집 중에서 특히 제가 지금 세우는 집 말고 이전 집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08년도에 샀거든요. 네. 그 집에 이사하느냐고, 큰 집으로 옮겨가느냐고. 2008년도가 고점이었잖아요. 어, 내리 빠졌었어요, 4년 동안. 지금 다시 뭐 그 이상 훨씬 더 회복은 했지만. 근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썼거든요. 네. 오히려 빠질 때는요, 다른 거 투자하시면 돼요. 그때는 투자해도 정부에서 용인을 해줄 거예요. 오히려 투자라고 권한을 할 테니까. 그때는 다른 걸로 인플레이션 해지하면 되시는 것들이지, 내 집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대부분 지금 잘 보시면은 내 집 갖고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셔야지, 내 집으로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신다고 하면은 내 집만을 하는 것들이 왜 겁이 날까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네. 그렇죠? 오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은 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간 동아라든지 언론 매스크에 나오는 이렇게 요즘 워낙 그 기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자료들을 정리해 주셔갖고 전 기사만 봐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다른 책들 볼 필요도 없고요. 보실 거면 제 책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가 신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라는 책이 나왔고요. 네. 예, 3월 첫째 주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곧 따끈따끈하게 예, 나오는. 지금 예판 기간 중인데 종합 1등 했어요. 예, 그러시죠. 예, 많은 팬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방송 보고 이렇게 좀 용기 내셔서 네. 좋은 안락한 보금자리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